이 영상은 악의 꽃 4화가 나온 시점이며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악의 꽃 4화를 보고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와, 전개가 미쳤다. 시청률에서도 그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1화 3.4, 2화 2.9, 3화 3.1, 4화 3.7 막강한 경쟁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이렇게 올랐네요. 악의 꽃 너무 재밌어. 도혜수와 차지원, 사실 이들은 신우 올케 사이지만 아직은 모르고 있죠. 이 장면에서 도민석의 재산과 우리 현수라는 표현에서 차지원은 18년간 경찰과 언론을 혼자 상대하다 보면 동생이 상당히 원망스러울 텐데 왠지 슬퍼 보이네요 라는 대목에서 도연수는 이장을 죽인 범인이 아닐 가능성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리고 백희성 역시 김무진과의 대화에서 우리 누나라는 표현을 쓴 걸로 봐서는 서로를 위해주는 도도남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남매가 더 애틋했던 것은 우발적인 사건 현장에서 어쩔 줄 몰라 했던 누나 대신 도연수가 누명을 썼을 거라는 뇌피셜을 했었는데요. 이 뇌피셜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남순기를 죽인 범인은 예측했던 대로 택시기사 박경춘이었습니다. 박경춘이 범인인 이유는 3화 리뷰 뇌피셜과 거의 같아서 이 영상에는 따로 다루진 않을게요. 택시 손님으로 남순기를 만나게 되었고 기사의 전화를 빌렸으면서 남순길은 박경춘의 잉어 문양의 핸드폰 액세서리를 보고 도연수 맞지? 라고 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친구인 도연수에게 몹쓸 짓을 한 후에 소스라치게 놀랄만 했죠. 때린 놈보다 맞는 놈이 발 뻗고 잔다는 말처럼 위해를 가했던 가해자 신분의 남순길은 늘 그가 복수를 하러 올 거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택시기사가 남순길을 죽인 이유, 도민석과 도연수가 연쇄살인 공범이라고 믿고 있는 박경춘은 세월이 흘러 세간의 관심도 뚝 떨어진 시점에서도 여전히 그는 도연수의 복수를 갈망했고 홀로 아내의 시체를 찾고 있었는데 우연히 차에 대온 남순길이 잉어문양 핸드폰 액세서리를 보고서 도연수라는 서로의 연결고리를 발견하죠. 경찰에게 맡기고 하는 남순길에 경찰은 잡을 의지가 전혀 없다며 분노에 차 있는데요. 이어 그는 도연수가 세상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을 저질러 준다면 모를까 라며 눈빛이 돌변합니다. 이후 그는 남순길 주변에서 그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의 불안감을 이용해 협박을 했던 거죠. 한 달 전부터 도연수에게 협박받고 있다고 불안에 떨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아내를 찾기 위한 방법과 아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를 위해 도연수를 끌어내기 위한 세상의 이목이 필요했는데 남순길에 정신 차리세요. 솔직히 이미 썩어 문드러진 몸뚱이 찾아 뭐합니까? 라는 말은 박경춘을 자극하기엔 충분했고 그는 남순길을 제물로 선택한 거였습니다. 박경춘은 진술 과정에서 놓고 온 텀블러 속 도청 장치를 통해 수사 과정을 엿들을 수 있었고 자신의 타겟인 도연수의 사진을 마을 주민이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시각 백희성 역시 과거 도연수의 사진을 마을 주민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김무진에게서 전해 듣죠. 이렇게 차지원, 백희성, 김무진, 박경춘은 도연수가 예전에 살던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김무진은 할머니가 묶여있는 걸 풀어주려다가 먼저 도착한 박경춘에게 맞아 쓰러지고 텀블러와 잉어폰 액세서리와 같이 사건의 복선이 될 수 있는 녹음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도연수의 시계와 날개가 들어간 누룽지탕처럼요. 여기서 녹음기가 떨어진 장면은 무엇일지 득피셜 들어갑니다. 가격리로 가는 길에 백희성은 녹취를 알아채고 이미 녹음 파일을 다 지웠었는데요. 이 떨어진 녹음기가 어떻게 이야기의 매개체가 될까요? 김무진이 운전 중에 몰래 녹음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요. 녹음기를 눈치채고 발견한 백희성은 김무진이 녹음 버튼을 몰래 눌렀다면 바로 알아봐야 하겠죠. 그리고 녹음기가 혹시 2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설정을 생각해 봤는데 백희성이 김무진 주머니에 넣은 쪽과 넘어지면서 흘리는 쪽이 같은 주머니 쪽인 걸로 보아서는 2개는 아닌 듯 싶네요. 사진을 가졌다고 제보했던 할머니는 도연수와 함께 찍힌 차지원의 얼굴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치료받고 태어난 할머니는 자신의 집에 떨어진 녹음기를 발견하고 근처에 있던 차지원이 녹음기를 회수하러 오면서 할머니가 차지원의 얼굴을 알아보는 건 아닐까요? 이 녹음기는 나고 자란 모습을 지켜봐오면서 도연수의 얼굴을 정확히 아는 할머니가 차지원을 만나는 계기로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녹음기가 떨어지면서 버튼이 눌러진 건 아니겠죠? 박경춘은 사진을 가지고 도망가고 백희성은 박경춘을 잡습니다. 박경춘은 백희성에게 경찰 빼고 단둘이 민박집에서 만나자고 하는데요. 그 순간
순간 차지원이 들어오고 백희성의 뒷모습을 보게 되죠. 도망가는 백희성을 쫓아가는 차지원. 비닐하우스 안에서 등이라도 켜지면 얼굴이 드러나는 일촉즉발의 상황. 불이 켜짐과 동시에 형광등을 명중 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지지 않고 핸드폰 라이트를 밝히며 점점 좁혀오는 차지원. 그러던 중 철물 공구가 쏟아지는 위험천만한 순간 백희성은 냅다 몸을 던집니다. 저는 마치 이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백희성. 차지원은 단순히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백희성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빼박 증거인 차지원에게 생일 선물로 받은 시계를 떨어뜨리게 되죠. 지금의 백희성은 자신의 몸을 내던져서 생긴 몸의 상처보다 자신의 과거, 즉 신분이 드러나는 것이 더 큰 두려움과 상처입니다. 이제서야 1화 때 첫 장면인 백희성이 물속에 묶여있고 차지원이 구해주러 오던 장면이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풀리는 순간이었네요. 이렇게 사화는 느슨함 1도 없이 바로 범인을 보여주는 빠른 전개와 백희성의 정체에 턱밑까지 바짝 다가가는 듯한 긴장감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사화를 보고 드는 의문점이 백희성은 과연 진심으로 차지원을 사랑했을까인데요. 우선 도연수의 옛날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도연수의 어린 시절은 연쇄 살인범 아들이란 오명으로 학교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동네 사람들은 도연수 때문에 마을에 애군이 꼈다며 구판을 벌이고 친구 남순길은 돈 1,000만 원 때문에 현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김무진과 함께 사진을 찾으러 가는 길.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백희성에겐 여전히 가경리 마을은 악의 기운으로 가득한 것만 같았죠. 어둡고 기괴한 모습을 한 아버지의 환영이 보일 만큼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던 도현수인데요. 아직 유치원생인 자신의 딸 은하에게 알아듣지도 못할 평판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에서는 자신의 트라우마가 키운 방어 기제로 표현된 듯 싶었습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아들을 숨겨서 돌봐야만 하는 불안을 안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좋은 평판으로 살아가고 있는 양부모처럼 그렇게 괜찮게 보이는 삶에 대한 갈망이랄까요? 백희성과 차지원의 첫 데이트 날.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비 맞자는 말에 백희성은 난 그런 쓸데없는 짓 안 해 라고 하면서 주먹을 냅니다. 비를 맞은 백희성은 웃는 차지원을 보는데 훈련된 표정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듯한 표정을 짓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버지의 환영이 나타났습니다. 동공이 꽉 찬 눈, 얼굴에 새겨진 듯한 세로빛 연출은 섬뜩함을 2배나 더 추가해 주었는데요. 백희성 앞에서 빵긋빵긋 웃어주던 사랑스러운 차지원과 처음으로 데이트 나온 백희성에겐 너무 가혹해 보였습니다. 꼭 그래야만 했냐? 백희성은 너 진짜 이상한 거 알아? 내가 왜 좋아? 왜?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이라고 합니다. 전 이준기가 이런 대사를 하는 게 정말 안 어울렸지만요. 그게 흐름상 이런 설정이죠. 이 대사를 보고 현빈 내 얼굴이 평범해서 좋다. 원빈 내 얼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장동건 한 번도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한 적 없다. 연예인 망원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차지원이 백희성에게 좋다고 고백한 날에도 백희성은 환영을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환영이 아니라 검은 형태로 보였는데요. 예전에 비 오는 날 남순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아버지 환영이 나타나서 남순길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던 백희성. 차지원이 첫 고백을 했을 때 아버지 환영이 영상에는 흐리게 연출됐었죠. 그래서 아마 첫 데이트에 응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아버지의 환영이 또 나타납니다. 처음 만난 날 흐리게 연출됐던 건 아버지 환영이 나타나기 전에 차지원이 그쪽을 봤기 때문에 환영이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첫 데이트 날 때도 아버지 환영이 보였지만 차지원이 그쪽을 쳐다보니 다시 사라져 버렸죠. 김무진과의 대화에서 보면 아버지가 걔 무서워하거든. 지원이가 있으면 아버지가 가까이 못 와 라고 했습니다. 말로는 차지원을 거부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던 건 자신도 모르게 차지원이 안식처로 느껴졌달까요? 정확히 말하면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아버지의 환영이 안 보였기 때문이었겠죠. 첫 데이트 때 백희성은 나 너에게 관심 없어 라고 하고 차지원은 치킨집 사장이 그러더라. 나만 지나가면 오빠가 그렇게 쳐다본다고. 혹시 말인데 너만 모르는 거 아니야? 나 좋아하는 거 이 부분에서 알 수
수 있는 것은 이전 뇌피셜에서도 나왔듯이 백희성이 차지연의 감정을 읽는 무표정한 순간을 자신이 예뻐서 보는 줄 알고 착각했듯이 이 부분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첫 고백에서 아버지의 환영을 차지연이 보자 사라져서 백희성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왜 그녀만 나타나면 아버지의 환영이 사라질까? 신기하고 궁금해서 그녀를 계속 쳐다본 게 아닐까 추측됩니다. 양어머니가 외국 가서 조용히 살라고 했지만 백희성이 반대하는 결혼을 고집을 부려서 한 것도, 외국에 나가지 않은 것도 차지원 그녀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 가면 신분 세탁이 훨씬 완벽해지지만 자신의 영혼만큼은 아버지의 환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테니까요. 그가 지금껏 느끼지 못했던 세계, 그녀와 함께 있으면 쉴 수 있었기에 차지원과 결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지원을 대신해서 다친 것도 자신의 안식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문채원 배우가 멜로 8 서스펜스 2라고 한 걸 보니 백희성은 차지원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까진 멜로 8 서스펜스 92였지만요.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했던 백희성이었지만 가위바위보 외치는 순간 주머니에 걸치고 있던 손이 어느새 힘줄 쫙 주먹이 되는 매직. 비록 위로 올려둔 주먹은 아니었지만 그녀를 위하는 거라면 본능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했던 것 같아 보였어요. 역시 상남자는 주먹이죠. 백희성이 차지연을 안식처로만 생각했다면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했던 가위바위보를 안 했겠죠? 그는 말보다 더 큰 신뢰, 행동으로 이미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사회복지사 사이코패스는 계단 올라가기 싫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죽였었죠. 사이코패스는 자신이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성향이라서 이쯤 되면 백희성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차지원을 몸을 던져 보호했던 모습도 이 장면으로 미루어 보아서 사랑하는 마음은 그녀를 만나면서 점점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 나온 기사로 봐서 백희성이 차지원에게 사랑의 감정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았는데요. 악의 꽃 기사도 이리저리 찾아보고 있습니다. 악의 꽃 유상원 CP는 1화, 2화는 이 드라마 뭐지? 하셨을 텐데 2화, 3화에는 중심 인물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부딪힌다고 했고 5화부터 본격적으로 풀어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본격적으로 풀어가는 5회는 얼마나 더 재밌으려고 그런 거죠? 지금도 이렇게 재밌는데 말이죠. 도민석은 자살만 안 했어도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을 건데 왜 자살을 했지? 이 사건이 도민석 자살 사건 수사다가 터졌잖아. 자살은 맞을까? 나머지 왼쪽 손톱들은 어디에 있을까? 가령 계속하는 건 아닐까? 자기 아들이랑. 차지원의 도민석 살아있는 거 아니야? 라는 떡밥과 녹음기 떡밥이 어떻게 풀릴지, 도혜수의 등장으로 이야기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백희성은 어떻게 위기를 잘 넘길지 아니면 들켜버릴지 너무나도 궁금해지는 5화입니다. 대중이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그럼 안녕!